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메밀의 소화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는 메밀이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서는 메밀을 드시고 소화가 잘 안된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소화와 관련해서 메밀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메밀의 어떤 성분들이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밀 식문화에서는 춘천에 있는 연당진 막국수를 찾아서 주방에서 막국수가 조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밀의 소화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의 소화력 테스트를 오래전에 MBN 청기누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메밀, 면, 삶을물, 소화제, 탄산음료, 매실 발효액, 이 네 가지를 동일한 양을 비커에 넣고 각각의 재료에 동일한 분량의 식빵을 넣고 하루 동안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실 발효액과 탄산음료의 경우는 건더기가 그 모양을 유지한 채 남아 있었고, 소화제와 메밀면을 삶은 물에서는 식빵의 건더기가 대부분 분해돼서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메밀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서 몇 가지 효소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와 말타제, 이것은 메밀의 껍질과 배아에 많이 들어있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에 도움을 준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메밀에는 프로테아제와 아밀라제 활동을 저해하는 트립신 저해제, 또 프로테아제 저해제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메밀 단백질의 소화 활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에 중국의 지양난 대학의 지혜양 등 연구팀들이 메밀의 소화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푸드 하이드로콜로이즈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메밀의 소화력은 메밀의 주요 구성 성분의 화학적,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소화와 관련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메밀 전분의 소화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분은 탄수화물의 주요 근본으로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식물 종과 식품의 이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다른 비율과 정도로 소화, 흡수됩니다. 영양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가지 건강지표와 관련된 탄수화물의 소화율에 기초해서 식품의 종류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메밀의 가장 큰 이점은 체지방 축적을 억제해서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체지방 축적 억제와 대장암 발생 감소는 메밀 전분의 소화력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메밀 전분의 소화력에 메밀의 성분, 즉 단백질과 지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건데요. 유의하게 저해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방을 제거하면 소화력이 증진한다. 또 지방보다는 약하지만 단백질도 전분의 소화에 대한 저해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분의 소화에 메밀 성분 사이의 이화학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분의 가수분해 초기에 소화 저해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며 후반에 갈수록 이러한 저해 효과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메밀가루, 지방을 뺀 메밀가루, 단백질을 뺀 메밀가루, 그 다음에 메밀 전분, 이 네 가지 메밀 재료에 대한 소화력을 본 건데요. RDS,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
SDS 서서히 소화되는 전분, RS 저항성 전분, 이러한 그 분포의 비율이 재료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뺀 메밀가루는 그렇지 않은 메밀가루에 비해서 SDS가 8.2%까지 증가하고 RDS는 9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저항성 전분도 줄어들었습니다. 단백질을 뺀 메밀가루는 마찬가지로 SDS가 3 가까이 늘어나고 RDS는 91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저항 전분은 5.7%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메밀 전분은 RDS가 92.5, SDS가 6.5,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0.97% 이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종류의 메밀 재료를 섭취하고 나서 간의 글리코겐 함량을 측정한 것인데요. 메밀가루 섭취한 경우 글리코겐 함량이 3.81%, 메밀 전분 5.58, 탈지방 메밀가루 5.05, 탈단백질 메밀가루 4.22%였습니다. 특히 메밀 전분 그리고 탈지방 메밀가루를 섭취했을 때 메밀가루를 섭취했을 때보다 글리코겐 함량이 현재 높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전분의 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전분, 지방의 조합 정도에 따라 메밀의 소화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메밀의 이화학적 성질의 주된 차이가 메밀가루의 느린 소화 메커니즘,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밀 단백질 자체로도 소화력과 관련된 특징이 있는데요. 메밀 단백질은 잘 균형된 아미노산과 기능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기능성은 높은 용수량, 양호한 유화, 거품, 씹힘성, 체지방 측정 및 담석 형성 조회, 혈전 콜레스테롤 감소, 변비 완화, 노화 지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메밀 단백질은 주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저해제로 인해 낮은 소화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조성의 소화 과정에 대한 민감성도 낮습니다. 메밀 단백질 함량은 식이섬유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중성과 산성 지질 대사를 증진해서 더 낮은 소화력을 갖게 된다. 4가지 종류의 가장 풍부한 단백질 중에서 소화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알부민이며 가장 낮은 것은 글루텐입니다. 메밀 단백질의 소화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부 요인은 전분, 단백질 저해제, 탄닌과 식이섬유와 같은 기타 성분의 이화학 성질이며 외부 요인은 전분과 단백질, 전분과 지방 또는 지방과 단백질 이러한 조성분 간의 이화학적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죽이 된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고무신은 없어. 내가 저 오래 하다 보니